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쇼 유튜버 황바울이 돌아왔습니다. 야,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이 앞으로도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구독자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돈 되는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쏙쏙 찾아봐야겠죠. 청약저축이나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 관한 혜택을 정리한 영상들이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에 링크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늘은 2020년 새해 들어서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요.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청년저축계좌. 여기에 요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요, 차상 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매칭해 3년 뒤에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저축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와! 네, 혜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조건을 같이 살펴볼게요. 첫째, 나이는 만 15세에서 39세여야 합니다. 둘째, 꾸준한 근로를 해야 하고요. 셋째, 국가 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상 위계층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데요. 이 차상 위계층 청년이라 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15세에서 39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네요. 자, 또 중소기업 정규직 대상의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는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요, 청년저축계좌는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을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언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청년저축계좌는요,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국가근로장려금 최저 지급액을요, 7만 원가량 증액하는 등 올해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청년저축계좌 제도 신설과 더불어서 2020년 노동시장이 달라지는 이슈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요, 지난해보다 2.87% 오른 8,59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주 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은 179만 5,310원이네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실시된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52시간 제도가요, 올해부터는 50에서 299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 계도기간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앞서서 이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주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5인에서 49인 사업장은요, 2021년 7월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근무 분위기가 조금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또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올해 2월 28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가 복직한 뒤에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가족 돌봄 휴가도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휴가에 대한 유연성이 정말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점점 발전하는 것 같네요. 직장 가입자 보험료는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이 되는데요. 연봉이 동결된 분들은 오히려 월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네. 또 퇴직급여의 중간 정산 및 중도 인출 요건은 강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 금액과 관계없이 중간 정산 및 중도 인출이 허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올 4월 30일부터는요,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일배움 카드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이 되고요. 1에서 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금액적인 측면도요, 원래는 200에서 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요, 최대 50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근로자,
휴양 콘도 이용 대상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야, 달라지는 새해 돈 되는 정책과 정보들을 싹싹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었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클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1000명 구독자 1000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 말하는 이 중간에도 지금 구독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서 1100명이 넘었네요. 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코시와 함께 애널리스트처럼 분석하시고 전문가처럼 투자하세요.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